자, 2018년도 9월 22일 코인업TV에서 주최하는 수익률로 말하는 투자 원칙 방송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추세매매 스페셜리스트 전담을 하고 있는 정재민입니다. 자, 오늘 하루는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이제 비가 오는 곳이 있고, 괜찮은 곳이 있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비가 좀 오고 있었는데, 날씨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코인 시장의 어떤 이 비바람들이 또 눈보라가 얼른 거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자, 일단 바로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조지표를 통해서 어제 방송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어떠한 일들이 또 있었는지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지금 잘 들리시죠? 네. 자, 그럼 바로 보조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면 전환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우리가 보조지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김없이 살펴봐야 되는 것은 크립토커런시 마켓캡 사이트입니다. 꼭 제가 보고 있는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코인을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시든 PC로 접속을 하시든 항상 보조지표를 저와 같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이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각자가 편한, UI가 편한, 보시기 편한 그러한 시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보는 것은 항상 이 코인 마켓캡 사이트고요. 여기에는 크립토커런시 마켓캡 전체 시총이 한눈에 숫자로 직관적이고 다른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과의 관계를 그래프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도식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고 저도 이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마켓캡은요 2022억 달러입니다. 어제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여러분들. 맞나요? 이틀 동안 2천억 달러를 지키지 못하고 1,800억 달러 또는 1,900억 달러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2천억 달러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일단 요거 자체는 시총을 봤을 때는 긍정적입니다. 매우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정말로 전반적인 상승이 되기 위해서는 3,000포인트를 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보았을 때는 여전히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고 굉장히 여건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900, 1,800, 2천억 달러가 떨어져서 완전히 시장이 정말 어디로 갈지 끝간데 모를지 모르는 정도로 가파르게 우하향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그나마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지 않나. 하지만 큰 해석의 의미를 둬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반등 시작의 어떤 서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기에는 너무나 이르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현재 추세는, 대세적인 추세는 어찌됐든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하락 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인 이유는 이따 뒤에서 부차적인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지표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반대를 하고 있더라도 전혀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 탈비트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비트를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는 모든 코인들은 다 비슷한 움직임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파란색 박스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리플이죠. 자, 리플이 며칠 전에도, 바로 어제 그저께도 리플이 탈비트화의 움직임을 앞장서서 메이저 거래소 알트 중에서는 유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는 이오스가 먼저 메이저 거래소에서는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엔 이더,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리플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시장 전체가 이젠 더 이상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들도 더 이상 바닥이 내려가지 않을 거야, 이제는 상승장의 시작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나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냥 리플 스스로, 이더도 마찬가지고요. 이 코인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호재를 인식을 하고 이 호재에 대해서 매수 심리가 반영되었다. 자, 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지금 탈비트화가 가능하다. 탈비트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이것이 과연 영구적인가, 지속성이 있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받침이 되기 위해서라도 9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이슈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죠. 또는 비트코인 자체가 가격의 안정화를 이루어줘야 됩니다. 6,500달러를 돌파하고 6,800달러까지의 되돌림.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 조건은 동일합니다. 이런 것들이 받쳐준다고 한다면, 비트코인 움직임이 받쳐준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리플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펌핑이 될 거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될 거기 때문에 리플 스스로 지금 자신의 독자적인 힘으로 가격을 끌어가고 있는데, 외부 조건까지 좋아진다고 한다면 더더욱 상황은 긍정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리플을 장투를 하실 분들, 작년 연말에 들어오셔갖고 막 3,000원, 2,000원, 1,000원 집회주일 때 그때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가격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단기 자금을 가지고서 단타 또는 스윙을 칠 거라고 한다면 이미 리플은 상당히 높은 고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제 방송보다 더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추천드리는 매수 자리는 아니다.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 호재가 비트의 외부적인 움직임이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 마무리가 되면서 강력한 조정. 리플의 특징은 이런 게 있습니다. 호재로 오를 때 거침없이 이게 오를 수 있을까? 뚫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매도 물량들을 너무나 쉽게 뚫어버린다는 것. 너무나 날카로운 창을 보여주지만 그 창이, 날카로운 칼날이 어느 순간 거꾸로 잡아가지고 역으로 떨어질 때도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매수 심리를 다 깨트려버릴 수 있는 게 바로 리플입니다. 그만큼 시총 3위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고 있고 들고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너무 많잖아요. 올라갈 때도 엄청난 매수세, 떨어질 때도 엄청난 매도세. 작년에 그래서 제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리플의 호재 중 하나, 스웰. 처음 맞이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참여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웰이라고 하는 리플 스스로의 최대의 어떤 호재성 이벤트는요, 작년에도 있었고요. 작년에도 지금처럼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고요. 그때도 3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스웰이 3일 만에 너무나 알맹이 없는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끝나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박살되면서 단타 들어가셨던 분들, 이랬던 분들 전부 다 손실을 보시고 손절을 하셨던,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현재 너무 고점이니까 그냥 리플을 장투로 보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냥 응원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리플이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코인들도 비트코인 ETF 이슈만
또는 비트코인 스스로 가격의 안정성을 보여주면 다른 코인들도 이런 움직임들, 이오스, 이더리움 보여줬잖아요. 다른 그러면 호재들이 있을 때 호재가 반영이 되는, 호재가 선반영될 수 있는 어떤 투자 심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플의 상승이 내가 꼭 트레이딩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재미있다보다는 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보조지표는 CGI입니다. 시총이 증가했기 때문에 CGI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소폭 증가했겠죠. 266포인트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현재 보시면 273포인트, 약 7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뭐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 시총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CGI 포인트, 우리나라의 주식으로 치면 코스피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올랐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반대로 감소를 하였다. 지금 이 둘은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구도, 메커니즘을 갖는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50%보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도 충분히 부족하고요. 시총과 CGI가 모두 다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안정화를 이루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줄어들고, 그럼에도 프리미엄에서는 어떤 거품도 끼지 않는 이 네 박자가 다 맞아야지만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프리미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은 프리미엄 포인트입니다. 프리미엄은 여전히 뭐 3% 내외에서 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부 중소형 거래소에서 워낙 시세 차이가 나서 그걸로 인해서 국내 전체 시장 가격의 평균 단가가 높아져서 외국보다 더 싸거나 비쌀 수는 있지만 여전히 3% 내외에서 놀 것이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현재 프리미엄은요, 국내 시세가 조금 더 비쌉니다. 해외보다. 김프. 자,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요. 0.5포인트입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외국과 해외와 국내 시세 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게 대쉬 12%.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게 프리미엄이 엄청 높은 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역프리미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코모도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 정도 있네요. 뭐 가격 차이가 거의 뭐 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는 현재 시장에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실 때에는 큰 의미가 없는 수치다. 안정화 단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마진 선물 포지션 비트파이넥스를 지금 롱과 숏 포지션을 보면 여전히 숏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요거는 뭐 바뀔 수가 없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새벽 4시에 선물 시장이 마감이 되면서 이제 손바꿈이 한번 이루어졌고요. 그게 또 오늘 이따가 구체적인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손바꿈이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추세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비트파이넥스 마진 거래의 롱숏 비중도 숏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확인이 되시죠? 자, 이제 보조지표만 듣고서도 또는 여러분이 보조지표만 보고서도 현재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떠올릴 수 있고 시장 환경이 이해가 바로바로 되실 수 있는 정도가 되셔야 돼요.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하실 겁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조지표가 갖고 있는 의미들, A라고 하는 보조지표가 이렇게 되면 이런 의미, B라는 보조지표가 이렇게 되면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은 트렌드, 즉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인데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뀌게 되면 제가 바뀌었다라고 다시 한번 또 방송에서 직접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보자면 비트코인이 이제 작년 연말부터 5파 하락으로 현재 5파 하락까지 진행되면서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이때는요, 비트코인 점유율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을 때는 비트코인 떨어지면 비트코인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연말 버블장이 깨지고 버블이 폭발하면서 전체 시장이 막 떨어질 때는요. 지금과 다르게 비트코인 점유율도 떨어졌다고요. 30몇 %대, 즉 30대까지 포인트가 떨어졌다. 지금이랑 완전히 해석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황에서는 이렇게 보조지표를 활용해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부에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내용이죠. 직접 비트코인의 한번 움직임을 한번 보자고요. 자,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그동안 이어져 왔던 라이브로 만들어가는 차트 그리기는 오늘까지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제가 주말 사이에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은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굳이 그리지 않아도, 반복 학습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숙지되셨다라는 판단 하에 아예 차트를 이제 밑그림을 좀 어느 정도 완성을 업데이트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판을 가지고서 이제 라이브 차트를 그려갈 예정입니다. 자, 현재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항선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가까운 저항선 6,500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 저항선대에서 부딪히는 저항의 횟수, 저항과 싸우는 횟수를 보시면 이미 상당히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뭐 이렇게 충분히 6,500달러 저항선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6,500달러 저항선을 뚫는 순간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저항선에 가지고 있는 개념,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6,500달러와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결국 더 큰 하락으로 빠지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디 부딪힐까요? 당연히 6,500달러 저항선에 다시 한번 부딪힐 겁니다. 여기 해당 부분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세들이 또 쭉 물려 있을 거예요. 심지어 과거 이 부분, 자, 이 박스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신 분들, 알트코인을 거래하신 분들은 에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말아 올라갈 거야. 뭐 컵앤핸들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갖고 이 횡보하는 구간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손절을 안 하셨다면 손해 구간이죠. 맞나요? 손해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1차적인 원초적인 심리는 뭐다? 본전만 오면 이거 본전 찾고 나 코인 안 할 거야. 비트코인 안 살 거야. 뭐 이렇게 등등. 무슨 코인 안 살 거야. 다시 쳐다보도 안 볼 거야. 이런 심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원초적인 심리가 반영되는 매도 물량들이 여기에 추가가 돼 있을 거라는 거 생각을 했을 때 저항선을 뚫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걸 뚫었을 때의 의미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다만 그것이 어디까지 6,800달러 저항선까지 되돌림이 와줘야만 그것을 의미가 정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저항선은 이 두 가지 정도 레벨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7,000달러도 심리적인 저항선이 되겠지만 현재는 6,500달러와 6,800달러 사이에 저항선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지선은요. 지지선은 사실 아직도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지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리는데 지지선은 지금 없습니다. 자, 임계점 6,000달러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6,000달러가 임계점이죠. 여기 무너지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안 좋은 상황인데 현재까지 제가 분석드리는 일관된 방향은 6,000달러까지는 떨어질 것이고 6,000달러에서의 싸움이 중요하다. 이 6,000달러에서 지키느냐 무너져가지고 전 저점 새로운 하락장이 이제 구축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남은 연말 2개월 남짓한 3개월 남짓한 시간들은요. 지금보다 더 고통스럽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염두 우리 해두자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아직 6,000달러가 싸우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따져볼 시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악의 가능성이 지금 이렇게 도달해 있고 분명한 것은 6,000달러까지 간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미 몇 번을 싸웠습니까? 자, 볼까요? 자, 6,000달러 싸움. 요거는 다른 포인트로 무슨 색깔이 좋을까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6,000달러 싸움입니다. 여기 한 번 싸우고 있었죠. 그리고 골이 많았던 요 한 번, 두 번입니다. 다 6,200, 6,100.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횡보가 6,500달러 못 뚫고서 오히려 피로감이 쌓이니까 매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또 6,200달러. 그리고 어제 방송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죠. 요게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우개로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지우고 요게 이제 정말 오늘의 하이라이트,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원으로 그리면요 요렇게 길게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자, 봉으로 되면 자, 위아래로 길게 꼬리는 서로 양쪽으로 상방하방 모두 다 빼내고 있는 캔들 형태. 여기 나타났어요. 최저점과 최대점이 상당히 빠르게 교환되는, 보통 이런 경우는 손바꿈이 이루어졌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 그리고 그런 어떤 악재나 호재가 터졌을 때 그것이 사실과 달랐을 때, 특히 악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였을 때, 퍼드였을 때, 누군가가 이것을 거짓 정보로 루머로 한 거였을 때 급격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다시 잡아야지 하면서 싹 말아올리는 형태가 보통 이런 이제 캔들 모양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나왔고요. 이게 어제 새벽 3시에 발생을 했는데 최저점이 6,100달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6,000달러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계속 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때도 있지만 지금이나 아니면 다른 때 이렇게 반등을 해서 또 버티고 있는다라는 거죠. 이건 결국 시원한 해답이 되지 못하지만 결국 이런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 훨씬 큰데 이 매수세를 자꾸만 버틴다는 것은 억지로 버틴다. 억지로 뭘 한다? 억지로 자꾸만 가격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긍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자, 녹색으로 가격을 버티는 행위는 뭐 일반 투자자들이 됐든 거대 어떤 자본가들이 됐든 간에 매수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가격이 오를 거에 대한 어떤 기대치,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 수요를 가지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확실한 것은 없지만 이제 뭔가 제 3의 정보나 등등등의 기타 이유로 매수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은 요런 느낌보다는 물음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죠? 9월 말에 뭐 있습니까? ETF, 연장되었던 ETF 승인심사 결과가 남아있어요. 승인이 될지, 연장이 될지, 거부가 될지. 한 가지는 좋은 것이고 나머지 두 개는 단기적, 장기적,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 총 3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 ETF 심사 결과가 남아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를 정말 아무도 예상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 심리가 떨어지지도 않고요. 버티는 것이지 그리고 상승은 또 안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6,500달러 선을 넘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는 여전히 뭐가 더 강하다? 하락 추세입니다. 6,000달러까지 떨어져 가는 추세인데 자꾸만 이제 이것을 매수를 버티는 경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ETF가 뭐 잘 돼서 시장에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파급력을 갖고 와갖고 외부의 자금들을 싹 끌어올 수 있다면, 유인을 해온다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저점이 되겠죠. 5,700달러 최저점, 이 부분입니다. 그 이후로 이 부분은 다 엄청난 저점들이죠. 그쵸?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 이후로 두 번째 저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역대 비트코인 가격에서. 자, 두 번째 이유는 손바꿈이 이루어졌다. 자, 선물시장이 어제 4시에 마감이 됐죠. 근데 3시에 손바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판 사람들 중에서 다시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 포지션을. 아예 새로운 포지션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저점이니까요. 조정이 들어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손바꿈이 이루어졌는데 손바꿈으로 상당히 빠르게 바꿔졌다라는 것은 역시 그 매수 심리가 있다. 근데 그 매수 심리는 장세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크게 오를 수도 있고 정말 크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진 않고 조금 수동적인 방어적인 성격의 매수 심리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 방향이에요. 다음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전체 추세는요, 6,500달러 찍고 6,800달러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절대 상승 추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ETF 같은 그 뇌관이 안 좋게 터져버리면요, 억지로 버티고 있던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매수 심리가 다 증발하면서 엄청난 하락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때 발생을 할 겁니다. 네, 현재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다만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6,000달러 임계점을 계속해서 찍으려고 하는 6,100을 찍었고 6,200달러를 찍고 자꾸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6,500달러를 뚫지 못하는 모습들은 추세 자체가 좀 하방에 좀 더 무게가 실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방향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9월 말에 있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버텨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해볼만 한데 일단은 무게의 중심을 하락 추세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뭐 업비트라든가 기존 메인 거래소의 알트코인들을 매수하는 전략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리고 굳이 매수를 하겠다는 분들은 기존의 높은 가격에서 내가 뭐 이오스라든가 등등등의 알트코인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평단가를 낮추겠다, 또는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나는 이쯤에서 충분히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간을 투자하고 뿌리겠다 하시는 분들만 가능한 것이지, 조금 더 저점을 잡고 싶거나 단타를 치시거나 스윙을 준비하시거나 안전지향적인 분들은 지금 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비트코인 사토시 마켓을 활용하는 것은 며칠 전 방송 때부터 이제 가능하다. 자, 그래서 뭐 디지바이트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또 다른 코인도 2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리스크 해칭 자체는 가능합니다. 사토시 마켓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근데 원화로 돼 있는 순수 알트나 비트코인의 매수는 굳이 장투나 평단가 낮추려는 분들이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셔라. 그리고 그 분기점이 언제냐? 제가 매도 구간 그리고 차트를 분석했을 때 22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더 뚜렷한 방향이 나올 겁니다. 22일 전후로 해서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전체 하락 추세는 하락이기 때문에 22일 날 가장 밀도가 있고 가장 빡빡한 하락세, 강력한 하방 추세가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매수 구간도 거의 끝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매수 시점을 원화 마켓들 가져갈 필요는 없다. 메이저 거래소에 하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1부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잠깐 쉬고 나서 2부 방송에서 알트코인들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략을 또 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틀을 짤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